백신하고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그분이 기저질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그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쟁 네.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뭐 백신도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도 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너무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다. 네. 이게 뭐 딴 나라 가서 이렇게 다른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은 코로나 백신 이게 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기나. 네.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이게 40대 여성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뭐 간호조무사였나 보던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는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기저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일단 뭐 그분 이제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게 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은 다 기저질환이죠. 말하자면 뭐 고혈압이 됐든지 당뇨가 됐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됐든지, 그래서 앓고 계신 질병 그리고 관리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를 일단 기저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백신하고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그분이 기저질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그것들이 진짜 이게 그 백신에 의한 어떤 부작용과 상관관계가 있냐, 근데 또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그게 또 정확한 뭐 A면 B다의 인과관계가 있냐, 이것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현대의학이라는 게 이게 기전이라는 거. 그렇죠. 뭐 A부터 B, C, D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네. 이게 약효가 있다, 네, 없다, 네. 뭐 질병이 뭐에 관련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막연하게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뭐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그렇죠. 그냥 기능에 좀 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몸이 평상시에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뭔가는 있을 가능성이 네. 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보시면 되겠죠. 저희들은 맨날 뭐 얘기하는 뭐 만성 피로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뭐 에스트로겐 우세증, 뭐 부신 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네, 네. 다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 분들은 백신을 맞기 전에 좀 더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백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맞는 거는 결국은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역이라는 게 이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이 네네. 백신은 도대체 어떤 면역을 작용을 시키는 건가요? 일단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올린다 이런 그렇죠. 개념보다는 인위적으로 올려준다. 면역을 학습을 시킨다. 여기 조금 더 학습시킨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행 학습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톡과 약을, 그러니까 이 독성을 줄인 백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이니까 뭐 바이러스를 변형시킨다든지 바이러스의 일부 성분인 뭐 RNA를 추출해서 그걸 바이러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미리 먼저 내가 접촉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자기, 그러니까 내 거, 그 다음에 내게 아닌 거를 이제 비자기라고 표현하는데, 비자기라고 인식이 되면 거기에 이제 면역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B셀이라고 하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는 이제 T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일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빨리 학습이 된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빨리 방어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우리 백신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메커니즘 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반응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그 반응에 대해서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그런 염증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사를 맞아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네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백신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면역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면역 작용이 아까 뭐 사이토카인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납니까? 제일 흔하게는 사실 뭐 열, 네. 몸살 뭐 이런 그렇죠.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약하냐 아니면 뭐 세냐 이런 네네. 거의 차이가 될 텐데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면역 주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은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이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혈전이라는 게 사실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네. 피가 안 통하게 네,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뭐 한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좀 크게 생기면 또 문제가 된다. 네.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이제 이 혈전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성분인가요, 도대체? 일단 뭐 혈전하면 이제 우리 한문이잖아요. 네. 피혈에 네, 이제 막의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가 떡이 돼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막아버린다.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세포에다가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음. 그럼 뭐가 세포에 공급이 안 되길래 문제가 되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전이 뇌에 생기면 뇌졸중, 그렇죠. 뭐 중풍이라고 하기도 네. 하죠. 뭐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협심증 뭐 그죠? 이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뭐 저기 장시간 동안 우리 뭐 비행하거나 그럴 때 혈전증이 하지 정맥에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심부 정맥 혈전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쉽게 없앨 수 있으니까 뭐 백신 맞는데 걱정하지 네. 마라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또 네. 방송에 네, 네.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순식간에 과도하게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면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주사를 맞아야지 되는 건데 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혈전이 생기면 사망률이 자꾸 올라간다 네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 이게 지금 백신의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맨날 뭐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혈전의 무서운 건 우리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대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전은 보통 이 통계적으로 한 4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뭐 감기가 걸려서 내가 좀 뻐근해지는 건지 이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단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그 진단율 자체도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게 놓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혈전이라는 게 어느 환경에서 잘 생기는가를 보면 대부분 비만인 분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저질환 환자들 중에서도 대사증후와 관련된 것들 네. 뭐 말하자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그리고 또 암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잘 생기고 또 거동이 적은 분들 근데 거동이 적단 말은 우리가 뭐 아프고 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거동이 적은 분도 있고 또 뭐 수술하면서 적은 분도 있겠지만 실은 모든 직장인들이 거동이 적습니다. 움직이질 그러네. 않죠. 네, 예. 직장인병. 네, 특히 앉아서 생활하신 앉아서 뭐 타자 치고 뭐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있고 네. 또 주의해야 될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자주 보는 환자분들이지만 특히 암 환자분들이나 투석 환자분들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은 이제 항암 요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카테터라는 걸 몸에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물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투석하는 분도 보면 이쪽에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 가지고 와류가 좀 생기기 쉬운 분들과 혈관류를 만들죠. 네. 네. 그래서 혈액이 정체가 되기 쉬운 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은 피까지 탈수가 돼 가지고 점도 끈끈함이 올라가 된 분들이면 그분들은 생기기가 굉장히 쉽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가 혈액 순환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죠? 결국은 뭐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혈액 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뭐 안 움직이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 네네.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공통적인 하나를 찾는다면 혈액순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손발이 차요,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뭐 어디가 너무 많이 뻐근해요. 네. 이런 분들은 대개 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네.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내가 혈액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몸을 좀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게 예방 접종을 좀 이렇게 맞아 보시면 그렇죠.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네. 이게 끝이 안 나고 또 끝을 내려고 하는데 백신이 또 두렵고 네. 넘어야 될 고비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잘 이겨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거리두기도 아직까지 잘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자꾸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끝날 불행을 여러분들도 무사히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